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는 경제 공약에 집중했고 트럼프는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 투표 도입, 사전 등록제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홍역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감염자가 주 내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지난 8일 발생한 카탈리나 섬 경비행기 추락사고 사망자 중 신원 미확인자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이력을 부각시키며 경제 공약 제시에 집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펜실베니아주 이리 카운티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의식한 듯 경제 관련 공약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주택 가격을 낮추고 첫 주택 구매자에게 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트럼프를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사로 일했던 이력 등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며 자신이 준비한 새로운 길을 향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위치한 오크스에서 유세를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외로 경제가 아닌 미국의 외교와 총기 문제를 비난하며 유세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연단 위로 지난 201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미군 가족을 불러올린 후 민주당 정권의 외교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해외에서 미군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7월 5일 버틀러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한 경합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19명으로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도 경쟁자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지난 11에서 13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에게 1%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조기 투표층 전체로는 과반이 넘는 51.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6%에 그쳤습니다. 통상 조기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화당은 본투표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을 펴며 우편 투표 등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뒤 이 같은 경향이 한층 강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초박빙인 이번 선거 승패를 사실상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합주에 조기 투표층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가 박빙 우위로 집계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들어온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조기 투표 의사를 밝혔고 50%는 대선 당일인 내달 5일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편 투표 도입, 사전 등록제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동 주미대사는 지난 11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의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선거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하는 점이라고 말하고 우편 투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해외 유권자는 197만여 명이고 미국 유권자는 80만 명이 넘었는데도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면서 사전 등록제를 없애는 것,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는 것, 우편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23년에 한국에서는 2200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오는 등 국민의 절반이 해외로 가고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750만 해외 동포가 있는데 재외국민과 관련한 살인사건이 늘고 있다면서 주미 대사관에 보다 많은 경찰 주재관이 파견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 및 해외 동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경찰 주재관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는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5일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기금 모금 행사는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주 하원 의원인 엘렌박 의원이 기조 연설을 맡고 다큐멘터리 초선을 연출한 조셉 전 감독이 한국문화유산 교육상을, 플러싱 한인 회장을 역임한 이 에스더 전 회장이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키노트로서 이제 엘렌박 위원님도 오셔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고, 그거 외에도 또 문화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한 부분들도 있어서 한국에서 오시는 코미디언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계 코미디언 분들도 이제 공연을 하시고 노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행사는 차세대로의 세대 교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며 차세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세대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차세들이 이제 여기 미주 사회에 나와서 우리 동포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1996년 설립된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캠페인, 시민참여 교육 및 소기업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모두가 권리를 지키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더 많은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모금 행사는 오는 25일 저녁 6시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개최되며 기금 모금 행사 참여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소아 청소년의 경우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을 앓은 경우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폴린 테레브 교수팀은 15일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서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린 소아 청소년 61만여 명의 확진 후 6개월간 제2형 당뇨병 신규 진단 추세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성인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66%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다른 만성질환 관련 가능성이 제시됐으나 이것이 소아 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글로벌 임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및 비코로나19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은 10에서 19세 소아, 청소년 각각 30만 6,801명의 데이터를 추출, 진단 1, 3, 6개월 후 제2형 당뇨병 신규 진단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진단 그룹이 새로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 진단 그룹보다 진단 1개월 후에는 55% 높고 3개월 후와 6개월 후에는 각각 48%와 5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된 코로나19 진단 그룹은 당뇨병 신규 진단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 그룹보다 1, 3, 6개월 후 각각 2.07배, 2.0배, 2.27배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입원했던 중증 그룹은 1, 3, 6개월 후 당뇨병 진단 위험이 다른 호흡기 질환 그룹보다 각각
3.10배, 2.74배, 2.6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10에서 19세 소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질환보다 더 당뇨병 위험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며 특히 과체중, 비만, 코로나19 중증이 그 위험을 더욱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홍역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후 돌아온 주민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귀국 후 주내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10일 맘모스 카운티에서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홍역 백신 예방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해외여행 중 감염된 경우로 귀국 후 뉴저지 여러 장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어 주민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국은 확진자의 방문 장소, 시간 등 기록을 보건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선이 겹치는 주민은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채기 등 공기로 감염되는 홍역은 화씨 104도 이상까지 치솟는 고열과 기침, 눈물, 콧물, 눈 충혈, 발진 등의 증상을 시작으로 3에서 5일 후 이마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목, 몸통, 팔, 다리, 발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CDC에 따르면 홍역은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폐렴과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저지주 홍역 확진자는 1월과 6월 각각 1명씩 2명이 확인됐으며 뉴욕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현재 홍역 확진자가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발생한 카탈리나 섬 경비행기 추락 사고 사망자 중 신원 미확인자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대학에서 항공 관련 석사 과정을 밟는 동시에 비행 교관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여성 박다은 씨는 어제 신원 미확인 사망자가 자신의 여동생인 박조은 씨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LA 카운티 검시국이 어떤 이유로 신원 미확인 사망자를 30대 남성이라고 추정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P, LA 타임스 등은 LA 카운티 검시국 발표를 인용해 신원 미확인 사망자 1명이 30대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5명 중 경비행기 소유주 등 4명의 신원은 밝혀졌습니다. 박조은 씨는 엠브리 리들 에어로노티컬 대학에서 항공과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비행 교관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또 그는 좋은 파일럿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미국에서 비행 교관이 되기까지 실패 및 경험담을 공유해왔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어두운 밤 시간대에 무리하게 이륙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LA타임스는 카탈리나 섬 공항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는 야간 근무자, 활주로 조명 등 야간 운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고 경 비행기는 이륙 몇 초 후 산비탈에 부딪히며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전 승객 42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NJ 트랜짓 열차가 선로에 쓰러져 있는 나무에 부딪혀 기관사가 사망하고 최소 23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6시 4분경 뉴저지 트렌튼 외곽의 리블링역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남쪽 방향으로 운행하던 NJ 트랜짓 리버라인 경전철 열차가 선로에 있던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오늘 새벽 뉴저지 트랜짓 리버라인에서 경전철이 선로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아 기관사가 사망하고 승객들이 다친 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열차 앞 창문은 완전히 파손됐으며 열차에 탑승한 승객 42명 중 23명이 다치고 기관사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부상당한 승객은 대부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나무가 선로에 놓여진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경찰과 관계자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뉴저지 트랜짓 리버라인의 트렌턴 역에서 플로렌스 역 사이 양 방향 통행이 중단됐으며
트랜짓은 이 구간 대체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어제 낮 12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나사는 탐사선이 발사 1시간여 뒤 지구 중력을 벗어나 태양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선은 앞으로 5년 6개월간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4월쯤 목성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탐사선은 유로파 주변을 비행하며 2034년까지 유로파의 환경을 샅샅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로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49회 근접 비행하며 스캔해 위성의 전체상을 지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는 지방 정부를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연방의회나 언론을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답변은 각각 34%, 31%에 그쳤습니다. 연방대법원 등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48%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를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답변은 40%대였으며 특정 이슈에 관해 판단할 때 언론 또는 연방의회 의원들보다 주 정부를 더 믿는다는 답변은 55%, 일반 미국인을 더 신뢰한다는 답변은 54%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 메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최근 매각된 주택 냉동고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를 DNA 검사를 한 결과 20년 전에 실종된 당시 16세 소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거래된 주택의 새 주인은 냉동고 무료 나눔을 했고 이를 가지러 온 사람이 냉동고를 열었다가 유해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이 주택 전 주인의 딸로 2005년 4월 이후로 종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주민들은 어릴 적 학교에 가던 그를 목격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소녀의 실종을 둘러싼 상황은 조사 중이며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질식 위험을 이유로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신생아용 바운서 스누가 스윙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제품에서 잠을 자던 생후 1에서 3개월 사이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아기들 대부분이 보호자의 통제 밖에 있었으며 바운서에는 다른 침구용품이 함께 구비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스누가 스윙 21개 모델 모두 전부로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 개 이상이 판매됐으며 아마존과 타겟, 월마트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리콜 보고서에서 이 제품은 절대로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깨어있는 시간에 사용하더라도 추가 침구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내려간 기온에 추위까지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가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